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사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 명단이 자주 올라옵니다. 오늘은 김관영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미 탈당한 권은희 의원은 오늘 국민의당 참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합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그리고 장병환 의원은 13일,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주 후반, 뒤이어서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의원 등이 함께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호남 지역에 남는 현역 의원은 모두 몇이나 될까요? 기자들은 서너 명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의 강기정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역구 광주에 있습니다. 예, 언제 내려가셨어요? 지난 금요일 본회의 끝나고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번 주 내내 지역 일정을 소화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지역의 민심도 청취하고 있고, 네. 또 저희 지역의 여론도 좀 살피고 있고, 또 신년이고 그래서 지역분들, 광주분들, 좋은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3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한길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정초부터 더불어민주당 탈당 소식이 매주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이렇게 순차 탈당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당내 탈당 행렬,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작년 4월 30일 재보선 패배 이후부터 약 6개월 이상 계속되어 온 이 당의 혼란, 네. 분열, 이거 멈추지 않고 새해에도 계속되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점점 탈당과 탈당에 온 분열에 따른 분당, 이것이 현실화된 것 같아서 네. 정권교체 총선 승리는 정말 점점 멀어져 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 총선 승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수권사업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호남 민심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 광주에 계시다고 했는데 주로 호남에서 쏟아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질타, 이런 내용 핵심은 어떤 거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뭐 그때 좀씩은 다릅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당의 리더십이 불안하다, 취약하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의 리더십을 보완해야 된다. 그것은 즉 대표의 리더십인데, 네. 작년 재보궐선거 이후로 보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시기에는 문재인 대표의 문제였지만은 우리 당의 고질적이고 오래된 병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당이 대표의 평균 재임 기간이 4.7개월이었던 것이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유독 이제 문재인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또 4.30 재보선, 작년 재보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내려놓음이 없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았다. 이래서 네. 민심이 리더십을 고쳐라, 보완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는데 이걸 탈당으로 답을 해버리니까 네. 많이 이제 시도민들이, 호남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탈당이 잘못됐다라고 네. 한편에서 생각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초에 문제였던 리더십 보완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네. 탈당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잊은 채 그냥 뒤로 숨어지고 오히려 전면에 당의 어떤 리더십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표의 사퇴, 이 얘기가 다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 리더십 내려놓는 것이 없다, 이런 비판이 호남 지역에서 있는 것인데요. 앞서 제가 여러 명의 의원님들을 거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탈당을 하신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탈당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다 탈당하고 나면 오는 14일 그 호남 지역에 잔류 의원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분이 참여하게 되시는 겁니까? 글쎄 14일 그 모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컨대 지금 남아 계신 의원님들, 저희가 뭐 기자들 정보 보고에 따르면, 현재 강기정 의원님, 또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또 한두 분 정도, 김광진 의원 정도, 이런 정도 아니겠냐.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를 지낸 분들, 이런 분들 말고는 호남 지역에 남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분석, 진단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글쎄 이제 호남, 광주하고 전남으로 한정해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수준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어떻든 지금 유권자들은 탈당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탈당해라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할래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을 저희들은 줘야 될 임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호남 민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제가 얻어본 호남 민심은 박지원 대표가 한때 호남을 숙주 삼아서 신당을 만든다, 창당을 한다, 이런 표현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예를 들면 그 말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호남의 알박기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모두가 호남 30석에 사람을 투입하고 호남 30석을 어떻게 찢어 발개해서 나눠 먹을 건가를 고민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최재성 의원, 문병호 의원이 호남 민심에 호남에 어쩌지 말아라, 이런 논쟁도 하고 있던데요. 네. 호남 사람의 정서는, 우리 호남의 정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 네. 그 물음의 답을 분열, 분당, 탈당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호남민의 민심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을 내 공천, 내 공천, 이번 총선의 생명연장으로 대처시켜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로, 분당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심이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심이 될까? 네. 그 세상이 바뀔까?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알박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셨는데요. 국민의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시는 건가요? 이건 국민의당을 떠나서 애초부터 박준영 지사 또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천정배신당. 천정배신당 포함해서 쭉, 또 박주선 의원 신당, 김민석 구민주당, 지금 안철수당, 계속 광주에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 수십 번을 5,000명, 3,000명 모여놓고 집회를 하고 또 모이고 또 서로 품앗이에서 모이고, 지금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부산에 가서 네. 충청도에 가서 그런 1,000명, 2,000명 모이는 집회를 하셨냐 이거예요. 결국 전북 아니면 광주 아니면 이곳이다, 이게 호남이다, 이것이. 네. 그걸 두고 우리 민심에서는 호남을 가지고 알박기 정치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박준영, 천정배, 박주선, 김민석, 안철수 이 정치 세력들이 왜 그렇게 호남에 대고서만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이를테면 이분들이 뭐 충청도랄까 부산이랄까 강원도랄까 이런 데는 가지 않고 오로지 호남에만 목을 거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취약 지역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취약 지역에 대한 공략의 수단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모여든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호남 민심을 잡겠다고 하는데, 호남 민심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총선에 이겨라, 세상을 바꿔라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 민심을 어떻게 공천으로 나눠 먹을까? 내년에 어떻게 우리 세력을 호남에 좀 우리 세력을 호남에 심어볼까? 네. 이렇게 꿈이 다르니까 호남 민심과 정치인들의 꿈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네. 다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민심을 진짜 파악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공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서 어찌됐든 현역 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핵심은 공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다 그렇게 공천이다라고 하면 네. 공정성이 너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당권, 대권 분리론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상당히 압박을 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 탈당을 한다라는 소문이 그리고 또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뭐 김영록 또 수석 대변인을 하셨죠. 이윤석, 박혜자 의원의 순차 탈당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호남 의원들의 이런 순차 탈당, 이것이 당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네. 결국은 호남 민심들은 혁신도 하고 통합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혁신의 최고는 인적 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러면 그동안 당에서 공천받고 국회의원하고 당과 함께 커왔던 우리들이 네. 당을 떠날 때 민심은 뭐라고 할까? 잘 떠났다고 박수치고, 그래 떠나서 새로운 당 만들어서 한 번 더 국회의원 해라라고 이렇게 박수 쳐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 호남민들이 그 당을 떠날 때는 당도 떠나지만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호남 의원들은 더더욱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당에서 평가받고 재신임 받아서 평가받고 재신임을 통과하면 유권자들에게 공천받아서, 당에 공천받아서 심판받는,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꾸 당을 떠나서 떠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내려놓는 것, 사람처럼 그 스스로를 내보이는 것 자체가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그 호남 민심은 탈당은 아니다. 탈당은 잘못됐다. 이런 여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너무 없다. 호남 지역에서.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앞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이를테면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인기,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 때문일까요?
굳이 안철수 신당 의원의 인기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냐로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다. 둘 중에 하나라면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호남에는 이제 패권, 친노 패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장 많이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영남 패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과연 들었던가? 반대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호남 패권 또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호남 패권, 노무현 정부 때 영남 패권이란 말을 과연 우리가 들었던가?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살 길을 찾고 또 계파 투쟁을 해오는 과정에 당내 계파 투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네. 영남 패권이니 친노 패권이니라는 어떤 패권의 낙인 찍기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그런 점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호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인기가 없었던 것은 하나는 문재인 대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건 거고 네. 이건 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시기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거고 네. 과거에는 대표의 리더십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2월 전 문재인 대표가 들어서기 전 김한길 안철수 대표일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시민들이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당은 리더십의 문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그것이 고착화돼서 결국 민심이라는 것이 내려놓기에 익숙해 있다. 네. 우리 당의 풍경은 내려놓음에 매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익숙함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 대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본질을 정말 꿰뚫고 있는 거냐의 지점에서 네. 정말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 당의 풍경에서 문재인 대표가 내려놓지라 빨리빨리 안 내려놓으니까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게 다냐. 그것도 그거보다 더 무책임한 것은 또 어딨냐.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호남 지역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른바 호남에 있는 반문 정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반문 정서의 핵심이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리더십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430 재보선 때 그만뒀어야 됐는데 그만두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시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진단을 하던가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오래된 무기력증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비율로 말할 수 없지만 절반은 문재인 대표에 내려놓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나머지 절반은 이 130의석을 갖는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무기력증 네. 이 점이 또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당하고 분당하는 형태를 통한 게 아니라 네.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혁신할 때 혁신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야지 민심과 근접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열되어서는 혁신되지 않는다. 분열 속에는 어떤 혁신도 존재하지 않고 분열 속에는 약간의 경쟁과 많은 나눠먹기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 당이 수도 없이 분당, 탈당, 합당의 과정을 지난 10년 동안 거쳐왔는데 네. 그 분당, 탈당, 합당의 과정은 우리끼리 찢어졌다, 나눠졌다, 찢어졌다, 합쳤다 이거 반복이었습니다. 새로움이 더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심은 혁신하고 통합하라라는 것이 민심인데 분열되어서 과연 혁신할 수 있는 거냐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우선 총선 코앞이어서 리더십의 변화도 지금은 좀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현역 의원님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뭐 조기 선대위 얘기도 나오고요. 뭐 비대위는 이미 좀 물 건너간 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변화하는 게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 3개월 전부터 네. 했던 얘기는 4.13 총선의 얼굴은 문재인 대표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됐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로는 조기 선대위를 늦었습니다만은 빨리 구성하고 네. 그 조기 구성된 선대위에 선거에 대한 전반의 권한을 약속대로 위임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점을 지난 주 금요일 문재인 대표에게 다시 한번 그런 요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예, 당내 여러분들한테도 조기 선대위 구성은 위원장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더 늦기 전에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76명의 의원들의 약속이었고 국민들하고 약속이었다. 네. 그걸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이제 어떻든 총선은 1대1 구도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 네. 일부에서는 호남은 연대하고 전국은 호남은 경쟁하고 예. 전국은 연대. 1대1 구도로 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호남민들의 얼핏 보면 경쟁을 통해서 그 호남의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 자기 세력, 네. 자기 세력을 심기 위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심기 위한 불가피한 어떤 경쟁의 장, 네. 전쟁터로 호남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다. 어쨌든 네. 우리 이제 통합을 앞두고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을 촉진하고 매개하고 마중물이 된 시점에 문재인 대표는 모든 자기의 권한, 대표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살신성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4.13 총선의 얼굴은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얼굴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통합의 얼굴로 해야죠. 통합의 얼굴. 네. 신당이라고 하는 또 안철수당이라고 하는 많은 당의 리더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리더로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통합의 얼굴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어떤 분을 상정하시는 건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제 세력들의 통합된 그 모습의 그 얼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초당적 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를테면은 더불어민주당. 저는 애초부터 이제 구정설 전에 네네. 통합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 통합 전당대회에 뽑힌 얼굴이 그
선거 4.13 선거를 하는 얼굴인 거죠. 근데 과연 지금 뭐 2월 달에 국민의당 이제 창당을 한다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게 통합전대라는 게 가능하겠나라는 의구심, 현실적으로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경험을 비춰볼 때 네. 2007년에는 사실 이와 같이 당시에도 김한길 대표의 탈당 2월경에 탈당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서로 감정과 호흡을 조절해가면서 통합으로 몰아갔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절대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통합의 과정 없이는 문제는 이번 총선은 전패하고 실패한다. 그래서 통합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늘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어렵지만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하려면 그 리더십 또한 굉장히 큰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누가 주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정치 세력 가운데. 우리 당으로 보면 조기 선대위를 구성할 거고 네. 그 조기 선대위의 위원장 그러니까 이 위원장이 네.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문재인 대표가 네. 그 통합의 리더십을 살신성인의 자세로 반드시 보여줘야지요. 문재인 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반드시 그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언론들은 박영선 체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조기선대위의 위원장의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언론 또는 거론되고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최고위회에서는 손학규 대표까지 네. 요청을 해야 된다. 지금은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저분이 좋겠다 하면 그분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 내부에 계파로 나눠지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이 되면 불안해. 또 저 사람이 되면 아마 나에게 위험을 줄 거야. 공천에 어떤 위험을 줄 거야. 이런 모든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야 되고 네. 오직 국민이 볼 때 저 사람이면 우리 당을 구할 수 있다라고 믿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네. 그 사람이 박영선 의원이라면 박영선 의원. 네. 또 손학규 대표는 손학규 대표. 누구도 저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오케이 하는 그 사람이라면 최선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우리 내부에 있었던 계파의 갈등, 우리 편 아닌 사람, 저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건 아무 그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요새 그 호남 지역을 돌아다니는 현역 의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왜 탈당하지 않느냐, 얼른 탈당해라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섞여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정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살짝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좀 듣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뭐 그걸 다 실제로 듣는 걸 어떻게 개량화해서 딱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10분을 만나면 네. 10분 중에 5분은 정치 싫다, 정치 불신, 네. 무관심이고요. 네. 나머지 5 그분은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최근엔 더 높아졌고 정치 불신이 5분 50%까지 올라갔던 것은 그 다음에 나머지 50%의 절반은 이제 나머지 50%가 이제 50%의 그 절반 정도는 네. 비판적이고 또 절반 정도는 우호적인데요. 네. 예를 들면 강기정 너는 다른 현역 의원과 다르지 않냐. 정말 당을 잘 지켜서 통합하고 정권 교체까지 꼭 끌고 가라, 이루어라 라는
강한 지지층이 절반이 있고 네. 또 절반은 모두가 당신도 빨리 탈당해서 문재인 대표 곁에 있지만 탈당해서 저 영남 패권을 단죄해라. 이런 의견이 절반이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그렇다 보면 선거 불신층, 무관심층 빼면 제가 파악한 민심은 절반입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이 네. 저를 지지하고 있고 아무튼 통합으로 끝끝내 가라라고 하는 층은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나 젊은 층에 더 많고 호남에 이제 우리 지역도 어르신들이 네. 탈당해서 네. 저 영남 패권을 단죄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나이 드신 분이 더 많다 이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네.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를 아직 유권자들에게 주지만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인재 영입 5호까지 발표된 인재들 이게 다가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가로막 딱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우리 당의 변화, 우리 당의 20%의 현역평가, 상향식 공천, 인재 영입, 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 개정 이런 모든 것이 네. 딱 문재인 리더십의 벽 앞에 딱 봉착해 있는 거고요. 대신 안철수 신당은 뭔가 말 그대로 신당이다, 새롭다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여론이라는 것은 분명히 호남에서 안철수 지지가 높다는 건 분명하나 네.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과정이 있을 거다. 네네. 그것은 우리가 잘할 때 또 상대가 못할 때 뭐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바뀌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바뀌는 과정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호남 지역의 어르신들, 연세가 좀 있으신 유권자들이 영남 패권을 단죄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편에 영향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친노 패권에 대한 걱정, 우려가 많다는 지역 민심 소개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 친노 패권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친노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친노 패권이 어떻게 과연 작동할 것 같냐라고 물으면요. 네. 우선 문재인 대표가 친노 인사들을 많이 공천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공천된 사람에 의해서 2년 후에 다시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네. 네.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는 친노 인사를 공천하지 않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대선 후보는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많은 후보들이 다시 한번 대선 후보를 뽑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내다보지는 마십시다. 네.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것은 친노 인사를 공천하고 그 친노 인사가 의원이 되어서 다시 문재인 대표를 대선 후보로 뽑을 거다. 그래서 이 친노 패권이 강화될 거다. 네. 이 논리인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말로가 아니라 앞으로 실천으로 네. 공천하는 과정,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문제다. 이건 말로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좋은 인재를, 소위 친노 인사가 아닌 좋은 인재를,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고 영입하고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잘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보고, 그 인재 영입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영남 패권,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 호남 패권이다, 노무현 정부 때 영남 패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네. 이 영남 패권이라는 것은 종편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편의 영향이 크다. 예. 종편의 영향을 누가 그러면 제공해 줬냐? 우리 당내의 개파 투쟁이 제공해 준 거다. 오랜 시간 동안
당내의 대선 후보 선거 과정,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계파 투쟁이 격화되고 당내 선거와 당내 후보 선거가 격화되면서 네. 우리가 종편에 먹이를 준 거다. 계파 영남 패권이라는 어떤 그걸 주는 것이 있었다. 네네. 이렇게 반성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당내 계파 투쟁이 결국 종편에 먹잇감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호남에서 친노는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을 좀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어느 순간에 친노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친노하고 그 소위 지금 국민이 말하는 친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저야말로 원칙과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온 사람이고 굳이 계파로 분류한다면 저는 정세균 계파 정도로 분류해줘야 되는데 네. 정세균 계파로 분류해놓고 필요하면 친노로 쓰고 또 어쩌면 범친노로 쓰고 호남에서 친노 네. 이 딱지가 붙으면요 네.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 강기정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하고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모든 거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친노기 때문에 안 된다. 문재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문재인 곁에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물으면 제가 지난 2월부터 한 7개월 정책위 의장하던 시절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정책위 의장이 그러면 대표와 함께 일을 해야지요. 대표와 하지 않고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지금처럼 밖으로 빙빙 돌면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 곁에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표랑 가까이 있지 말라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무슨 뭐 논리가 아니라 아이고, 예. 감정입니다. 감정. 예, 친노는 뭐라고 좋은 생각이 있는데 네. 그냥 친노는 딱지 붙이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친노가 마마보다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말 십자가 받기처럼 나는 친노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세균 계보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할 판입니다. 친노가 마마보다 무섭다. 호랑이 오면 호랑이가 잡아가는 것보다 마마가 잡아가는 것이 더 무섭다 한 것처럼 친노가 마마보다 무섭다 하는 것이 이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한테. 네. 예. 그렇군요. 참 십자가 밟기처럼 나는 친노가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호남의 지역 정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이것도 그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정책으로 노선으로 승부해야 되는 정치가 굉장히 감정 싸움에 휘말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호남 민심의 과반 이상이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연초에 나온 바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2008년에 재선이 되고 2012년에 3선에 성공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네. 현역 의원 교체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과거 2008년의 경우는 탈당한 지금 김동철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만 현역 중에는 다시 재선이 되고 전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로 보면 몇 프로입니까? 엄청나게 바뀌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2012년에 또 그 현역 의원들이 또 절반 이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매번 대표는 내려놓는 거에 익숙하고 네. 현역 의원은 바뀌는 데 익숙하고 익숙해 있는 겁니다. 물론 현역 의원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대표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풍경이 우리의
낯익은 풍경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매번 현역 의원 교체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은 매번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 지역이다. 이래서 매우 높은데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은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것 그렇다 하는데 수도권의 토양 좋은 바닥 좋은 곳은 그 막대기도 안 바뀝니다. 네. 어느 지역 이런 지역은 3선 4선 내리 한 번도 막대기가 안 바뀝니다. 호남은 막대기가 늘 바뀝니다. 이 막대기 저 막대기로. 네. 그런데 그 수도권의 그 유권자 지형 좋은 그곳에 우리 당 후보들은 막대기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가 호남 의원으로서 네. 호남 현역 의원으로서 항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현역 교체율이 높다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옥석을 잘 가리겠다는 거고 네. 또 호남이 아무래도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호남은 더욱더 엄격히 심사해라. 그리고 공천할 때 엄격히 해라라는 그런 요구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평가를 정확히 해서 하위 20%를 컷오프하자. 네. 탈락시키자. 이런 제도를 당헌 당규에 담아서 추진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2008년하고 2012년에 그런 건 당헌 당규도 없이 그냥 공심위에서 알아서 호남은 20, 30%를 싹 잘라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아프다는 소리나 내지만 그때는 호남만 20, 30% 현역 의원 잘라내면 아프다고 비명도 못 지르고 모두 그냥 저승길로 간 거지요. 네. 유권자가 뽑아놓은 사람을 공심위 10명이 앉아서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좌파 세력 공천을 위해서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안고 간 현역 의원들이 당시에 있었죠. 네. 그래서 물갈이라는 그 여론 네. 미명 아래. 그런데 지금은 20%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네네. 여러 항목을 넣어서 평가해서 하겠다 해서 저는 대환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 호남만 자르던 물갈이를 이제 당헌 당규에 넣어서 엄격히 하구나. 네. 저는 이 순간에요. 네네. 이 현역 의원 평가 20%가 지금 물 건너갔다. 탈당해버리고 불출마하는 사람이 20%에 다르기 때문에 네.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20%를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공개를 하는 게 낫겠다. 공개를 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런 좋은 제도를 네. 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탈당의 불안감이 시작된 측면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아, 일종의 살생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예. 네, 탈당을 감행한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저는 20%를 네. 지금이라도 그냥 공개를 좀 했어요. 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옥석이 정말 가려지고 네네. 아마 저 공개하자고 하면 탈당한 분들 중에도 환영한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탈당하신 분들이 20%에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제 혼자는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억울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성적이 좋은데 나는 20%에 걸려서 탈당한 사람이 아닌데 이걸 확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 공개한 걸 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 명단 공개가 가져올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예, 내부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문제점이 제가 이걸 공개하자는 것은 그냥 감정이지 네. 진짜로 공개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도 이 제도로 인해서 복잡해졌고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돼버리고 호남의 현역 의원으로서는 2008년, 2012년에 현역 의원 평가로 당했던 그 고통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그리고 또 광주 집단지성과의 대화, 이것도 오후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호남 공략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참여한 인사들을 쭉 보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던 인사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공략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의원님께서는 좀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호남은 공략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 호남을 공략하고 호남을 장악하고 호남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특위도 저는 절대 반대한 겁니다. 지금 30석을 갖는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을 자꾸 공략하겠다고 알박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알박기를 하고 공략해야 할 대상은 영남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 내려와서 호남을 공략하고 호남의 집단지성과 대화할 게 아니라 부산으로 내려가야죠. 부산으로. 호남이 피곤합니다. 지금 호남이 섬이 돼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호남이 찢겨지고 분열되고 섬이 되고 피곤합니다. 네. 호남에서 호남 광주 시민들이, 저도 어르신들 만나면 그동안에는 이제 안철수 탈당한 거이 좋다 나쁘다, 문재인 사퇴한 거이 안 하는 것이 나쁘다, 탈당한 사람이 좋다, 탈당 안 한 사람이 좋다, 너무 두들겨 패놓고 이제 피곤합니다. 지금 두들겨 패니까 속은 조금 시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쩌란 이야기야. 4분 5열 5분 6열 6분 7열 돼서 이제 어떻게 다 망하자는 거냐? 안 된다. 이제 하나로 해야 된다. 이것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네. 일여 다야가 여소야대를 만든다, 이런 개팍한 논리까지 또 퍼뜨린데, 네. 그건 삼김 정치 시절에 김대중 호남, 김영삼 영남, 김종필 충청 일대, 네. 자기의 지역주의가 확실히 지역 기반이 있었던 정치 리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가, 네. 즉 하나의 민정당과 세 개의 또 다른 김종필 당을 포함해서 자민련 포함해서 또 다른 세 개의 당이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삼김 정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여 다야는 이건 망하는 길이다. 아마 만약 통합을 뿌리친 사람은, 누가 됐든 통합을 뿌리친 사람은 평생 광주 시민으로부터, 호남민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거고 죽을 때까지 한탄을 들을 겁니다. 절대 그것은 민심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 사람 나쁘고 이 사람 나쁘다, 문재인 대표 나쁘다, 왜 사퇴를 안 하냐고 두들겨 팼는데, 네. 패고 남고 보니까 이제 살 길이 뭐냐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살 길이 뭐냐라고 고민하고 있지 아직은 그 지점까지 안 갔는데, 네. 제가 이번 신년 연휴 때 우리 지역에 큰 약 한 1000여 명 모이는, 500여 명이 식사하는 큰 노인 시설에 가서 한 250여 300여 분 어르신을 만났더니 네. 그 표현을 하셔요. 지금까지 신나게 두들겨 폈는데, 문재인 대표도 나쁘다고 두들겨 폈는데 저렇게 사퇴를 안고 고집을 피우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잘한 거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온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뭐냐 하고 한숨을 푹푹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머지않아 우리 민심은 안철수다, 문재인이다라고가 아니라 네. 어떻게 같이 살 거냐를 가지고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이 무섭게 질책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하라, 응답하라라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가 빗받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을 현재 뿌리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탄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야권의 정치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팟짱 총선 기획 동네 한바퀴.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팟짱 총선 특별기획 동네 한바퀴 시간인데요. 예비 지역 일꾼과 함께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들어보고 비전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만날 예비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의 입으로 불렸던 후보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기자님. 네. 아니,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전현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랜만에 뵈니까 좀 떨립니다. 네. 네, 제 옆에서 떨고 계신 게 좀 느껴지는데 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비 후보 등록한 다음에 네. 더 바쁘시죠? 네, 예비후보 등록하고 난 뒤 이제 아침에 출근길 인사하면서 예. 명함도 나눠드리고요. 네. 또 주민분들과 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니, 이 보니까 어깨띠를 하셨는데 네. 전현희 네. 아직 당명 안 바꾸셨어요, 이거? 새정치 네, 민주하나 붙어 있는데. 가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플래카드를 교체를 못 해가지고. 예, 참 네. 이게 다들 문제더라고요. 네. 예비 후보들 말 들어보면은 네. 이것도 바꾸고 뭐 플래카드도 바꾸고 어깨띠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명함도 바꾸고 다 네. 바꿔야 되는데 네. 인쇄소가 뭐 쉬고 막 이래가지고 네.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초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저는 어제 이렇게 네. 이제 아, 명함 어제 나온 명함인가요? 네, 명함은 이제 당명을 바꿨는데요. 아직 이제 어깨띠는 바꾸지 못 못했는데 바꾸셨어요. 비용도 2배씩 들고요. 네. 네.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니, 좀 특이한 게 네. 이 어깨띠에 해바라기 꽃이 달려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제 상징물인데요. 일단 해바라기는 상징물. 네. 희망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제 지지자 한 분께서 제가 이번에 강남에서 꼭 당선되라고 네. 그렇게 이제 비는 마음에서 이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또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해바라기는 행운도 상징하고 또 해바라기를 달고 이런 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가게가 대박이 난다는 네. 그런 또 속설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제가 강남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직 강남만 보고 있다. 그래서 강남 바라기 강남 바라기. 네, 그런 뜻으로 해바라기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이쁘잖아요, 해바라기 네. 꽃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해바라기 꽃을 보면서 굉장히 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해바라기를 제가 달고 가지 않으면 해바라기 왜 안 달고 오셨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이게 좀 저희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상징이 해바라기다. 네. 아이. 강남 바라기 전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강남 바라기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강남 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텃밭이잖아요. 네. 이 파란색 어깨띠 그 기호 2번으로는 당선되기 참 힘든 곳인데 네. 어떻게 출마 열심히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 지난 18대 때 이제 네. 비례대표를 하면서 19대 출마를 위해서 이제 지역을 고민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때 제 기준은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당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지역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네. 그 당의 그 어떤 은혜랄까 그게 보답하는 당연한 도리다 생각을 했고요. 그 기준에서는 험지를 당연히 제가 택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강남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영남 사람들이 거의 한 60-70%를 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호남당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영남 출신이 우리 당의 후보로 야당의 후보로 네. 여기서 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깨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강남이 이제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이나 이념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첨예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의 의원으로서 이 지역에 당선이 된다면은 네. 그런 어떤 계급 문제나 이념 문제나 지역 문제 네. 이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마를 했었고 그때 이제 실패를 경선에서 네, 안타깝게 경선에서 그때 당시에 정동영 네. 전 우리 의장님이 네. 이제 저랑 같이 함께 그런 이제 그 도전을 했었는데 경선에서, 제가 경선에서 예.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당에서 이제 아깝다. 네. 이 사람 좀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썰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를 송파갑으로 예. 전략 공천을 하려고 네, 했었죠. 전략 공천을 결정을 하고 저한테 예. 통보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전략 공천 거부하는 의원들 그러게요. 없잖아요. 예. 그런 예는 저는 잘 본 네.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그 송파갑의 여론조사 결과가 괜찮았나 봐요. 당 입장에서 제가 가면 당선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제 입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 강남에 제가 출마해서 이런 방금 아까 말씀드린 취지의 일을 저는 여기서 하겠다라고 네.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말씀을 약속을 드렸는데 당에서 좀 그 당선될 만한 곳이니까 여기 가라 이랬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주민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네. 저버리고 갈 수가 없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말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어긋난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누구라도 저기 가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랬을 때 흔들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눈물을 머금고 예. 약속을 지키는 네.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 4년 전 그때 뭐 전략 공천 문제, 강남 경선 그때 상황 그게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은마 아파트 앞이에요. 네. 그 대치동이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강남의 상징으로 통하는 은마 아파트 앞인데 강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계속 지지했었고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지 내 이익을 지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강남은 그동안 집값도 많이 올랐고 네. 잘 살게 해줬는데 왜 새누리당 말고 다른 당을 찍어야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남이 대표적인 보수 동네잖아요. 네. 보수라는 것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새롭게 여기서는 변화를 하자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이게 무모한 도전이 정말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내버려 두면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화를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아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고인물이 되면은 썩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은 이 변해야 된다. 네, 변해야 한다. 된다. 이런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근데 오늘. 네, 좀 춥습니다. 예, 장갑을 안 끼고 나왔더니 손이 좀 얼고 입이 좀 얼고 있는데 네. 좀 걸어보죠. 네, 예, 네.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상가가 쭉 있는데 이게 네. 아파트 앞에 있는 뭐 음마 아파트 상가 뭐 이런 네. 건가요? 엄마 아파트 상가는 이제 저쪽에 아, 옆에 지하, 있군요. 예. 네, 상가 건물이 있고요. 여기는 어떤 여기는 곳인가요? 엄마 아파트 뒤쪽에 이제 골목에 상가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렇군요. 예, 자영 상인들이 이제 네. 거주하는 곳입니다. 보니까 예, 그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고 뭐 약국, 마트, 슈퍼, 교회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네요. 네. 아니 이 변화를 위해서 출마하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하셨어요. 작년 10월에 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일찍 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그 4년 전에 여기서 네.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마음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마를 할 거고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1등으로 하자. 그래서 1등으로 했었고요. 네. 또 예비 후보 등록도 1등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1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변함없는 마음과 네. 또 그 반드시 이 지역에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일 빨리 이렇게 깃발을 꽂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해바라기 펀드라는 것도 만드셨어요. 네. 그건 뭔가요? 그 이제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네. 선거 때 많이 특히 야권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라는 것은 선거운동 자금을 주민들에게 빌려서 써서 나중에 이자를 보태서 갚아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강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펀드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 지역의 유권자분들에게 제가 돈을 좀 빌려 쓰겠다. 그래서 전현희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자를 이렇게 반드시 계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국고에서 나중에 법정 선거 비용을 다 이렇게 돌려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선거를 치러도 되지만 제가 이번에 펀드를 개설한 건 강남 주민들이 저한테 진짜 단돈 1,000원이라도 아니면 10,000원이라도 네. 빌려줘서 전현희의 채권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나 안 잘하나 채권자로서 네. 좀 지켜보시고 또 저희 정치적인 이런 이제 길에 함께 동참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주민들한테 제가 돈을 좀 빌려서 쓰고 싶은 마음에 펀드를 개설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름도 해바라기 펀드. 네. 여기 해바라기가 제가 또 어깨띠에 있는 것처럼. 해바라기고요. 네. 또 해바라기가 그 안에 씨앗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씨앗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네. 해바라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희가 여기 골목을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상가 앞 음마 아파트와 상가 사이 길을 걷고 있는데 네. 사람이 좀 많이 안 보이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네. 많이들 안 계신가 봐요. 예, 학생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고 여기 대치동 하면은 유명한 게 학원가잖아요. 네, 학원가입니다. 예. 네, 제가 우리 사무실에 보면 그 이제 학생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네.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요? 네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경력이 특이하다 보니 네. 좀 이제 저처럼 되고 싶다 멘토 역할.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예. 전에 저한테 사무실에 찾아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네. 작년에 왔으니까 그때는 중학생, 네. 중3이었는데요. 중3 학생. 예. 네. 이번에 이제 고1 올라간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자기의 멘토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진학에 관한 얘기랑 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갔는데 너무 인상이 깊었고 네. 참 좋았다고. 어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평생을 멘토로 네. 삼고 싶다고. 그래서 또 한번 놀러 오겠다고. 아. 근데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어떤 때는 어머니들이 또 자녀의 그 손을 잡고 와가지고 네. 좀 우리 애한테 좀 좋은 말씀 해달라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 진로나 뭐 꿈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 참 특이하네요. 네. 저는 이 후보 사무실에 네. 그런 멘토 역할 해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다. 네. 한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문자 보여드릴까요? 네. 문자 뭐라고 왔나요? 카톡이 왔는데 네. 너무 지금 카톡이 많아가지고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네, 아무튼 네, 네. 예. 나중에 찾으면 제가 네, 네. 카톡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과일 가게에서 네.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올해는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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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네, 다들 반갑게 맞아 주시네요. 네. 네. 지금 이 현 안녕하세요. 상태가 네. 현 상태가 좋다. 이대로가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바꿔내야 되고 그분들의 지지는 어떻게 얻으실 생각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주민들을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분들도 제가 좀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지역 활동 열심히 네, 하고 또 좀 인간 있게 친숙하게 나갔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좀 저한테 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좀 어떤 이제 지역에 보면 항상 이런 이제 이른바 관변 단체랄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새누리 쪽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계속 만나고 또 봉사도 같이 함께 하고 이러니까 네. 저한테 경계랄까 이런 걸 많이 무너뜨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맨 처음에 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는 예. 그런 행사에 가면 야당 이런 또 전직 의원이라고 야당이라고 소개 자체를 안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탓세가 심했거든요. 아, 서러움을 좀 겪으셨네요. 처음에는 진짜 눈물 날 지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행사에 가면 이 그림자 취급. 너 왔니? 그냥 그리고 관심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행사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냥 네. 가는데 그때 굉장히 좀 뭐랄까 참 민망하고 네. 진짜 서러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이제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진정성을 느끼셨나요? 예, 소개도 해주고 네. 그리고는 이제 막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제 이번에 강남도 바뀌어야 돼 이러면서 이 좀 변화의 그런 이제 목소리가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기존에 그 바뀌기 싫어하는 그런 보수분들도 네. 인간적으로 다가서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진짜 바뀔 수 있다 이런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 들어가서 네. 들어볼까요? 이 집이 예.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장님 부부들이 그냥 칼국수를 먹고 가야 되는데 너무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친절하시고 네. 장사도 잘하시고 아. 동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전현희 예비 후보님과 같이 지역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좀 듣고 있어요. 이번에 출마하신다고 해서 네, 당연히. 혹시 들으셨나요? 출마하신다는 얘기? 예,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 새누리당 텃밭이라서 예.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래도 전희 의원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워낙 또 인품도 있으시고 네. 뭐 정치적으로도 깨끗하시고. 그렇군요. 예. 아니, 그래도 이 새누리당 예. 그래도 이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고 예. 지금 살기 좋잖아요. 예. 이 상황 그대로 가면 되지 왜 야당 의원을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한 번쯤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예. 번쯤 바꿔야 된다. 예. 예. 늘 뭐 고정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네.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네.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아 정말 그런 변화의 그런 열망이 좀 있네요. 이 강남 지역에서도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네. 제가 다니면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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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사무실 이웃집 구두 수선하는 아 그래요? 가게인데요. 아유, 네, 항상 또 제 구두를 많이 아, 이렇게 네. 관리해 주시고 하는 고마운 분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갈까요? 예, 아유, 이 날씨가 추워서 제가 잠깐 몸 좀 녹이고 갈까 여기서? 네, 네. 아 여기 따뜻하네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 바쁘신데. 아유, 우리 전현희 후보님 어떠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전현희 의원님이요. 네. 참 겸손인이십니다. 아, 네. 겸손이. 너무나 겸손하시고 네. 그다음에 너무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소외된 계층들 아. 너무 생각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런 분이시죠. 그래요? 예, 예. 저는 강남하면 네. 새누리 지지자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만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좀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지금 제가 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네. 그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여당 야당을 떠나서 또 새누리당 뭐 더민주당을 떠나서 네.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찍어야 되겠다고 많이 어.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좀 어떤가요? 이 지역에서는. 이쪽은 워낙 강세예요. 박근혜 대통령 강세인데 그래요. 그 중에는 잘할 줄 알고 찍어놓는데 네. 너무 못한다. 해서 너무 그런 못한다 이런 분도 인식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네. 같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네. 지금 뭐 그렇게 예전같이 이렇게 몰표를 받는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묻지마 지진 아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새누리당 그 정권에 대항하고 네.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현희 후보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물론 지금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잘 하시면은 완전히 바뀌겠죠. 아. 앞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몸을 잘 녹이고 갑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장원에도 동네 미장원에도 아, 예, 동네 미장원에도 네, 저희가 네, 구두방을 나와서 미장원에도 네.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아, 여기 미장원이요? 네, 예, 미장원. 여기도 우리 한번. 동네 또 그 네. 굉장히 알뜰한 여자분이 사장을 하고 있는 아, 혼자 그래요? 사시는 아, 그런 미용실이세요. 네, 한번 들어가 네.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안녕하세요.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마사지 하시는 건가요? 두피 케어합니다. 아, 저도 받고 싶네. 아닙니다. 엄청 좋으실 것입니다. 네. 제가 혈 좀 돌려드릴까요? 아니, 저희가 그 전현희 예비 후보님 인터뷰하면서 네. 민심을 좀 들어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강남 미장원이니까 동네 민심을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동네 좀 민심이 좀 어떤지 제가 들어보고 있는데 네. 총선이 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어때요, 분위기가? 오시면은 뭐 이번에 뭐 정권을 그 국회의원 선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나요? 지금 생각들이 네. 요즘에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꼭 인대금 여당만 지지하고 왔잖아요. 대치동이. 그렇죠. 예. 그 야당이 한 번도 거의 뭐 한 적이 없을 걸요, 아마. 네. 예. 예, 근데 정권이라는 거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여당과 야당이 교체가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는 교체가 서서히 돼가야 된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하세요. 네, 하세요.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빈도가 좀 많아진 건가요? 많아진 거죠. 아, 그래요. 음. 아. 동네 한 바퀴. 네, 후보님 저희가
이 도너츠 가게, 커피숍으로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 보니까 네. 어머님들도 많으시고 또 학생도 중간중간에 앉아 있고 공부하고 있고 막 이래요. 네. 원래 이 카페들 분위기가 좀 이런가요? 여기가 학원가라서요. 네. 또 부모님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어머니들이 주로 여기서 대기하면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또 잡담을 하는 네.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학원 가기 전에 여기 와서 또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또 차 한잔하면서 네. 이렇게 쉬면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좋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모여서 네. 정보를 교환하고 맞습니다. 그런 곳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도 또 어머니들 몇 분 만났는데 네. 학생들 이제 자녀들 학원 보내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네. 또 대입 정보도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네. 그러는 이제 예. 곳이죠. 역시 강남답네요. 네. 강남이라서 그런지 어머니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시고 정보도 제가- 공유하시고 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쪽 강남 어머니들이 굉장히 뭐랄까 사치스럽고 네. 좀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보통. 정말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엄마들은 커피값 하나 아까워서 네, 굉장히 아끼고 네. 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게 1,000원짜리 커피라든지 이런 것만 드시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 자신들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 곳이 또 이곳 강남입니다. 네. 아니 제가 대치동 와서 보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좀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한번 즉석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누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뭐 얘기를 좀 나누시고 계시는데 제가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네. 모처럼 점심 먹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제가 이 전현희 예비 후보를 만나서 오늘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민심을 좀 들으려고 이 카페에 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 대치동 하면 강남 하면 새누리당의 텃밭이에요. 이렇게 야당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시면서 그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아니 왜 나오지?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 요새 방송이 케이블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 주부들도 정치에 조금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너무 이쪽에 강남은 주민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냥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현희 의원님은 전 의원님은 애들 공부도 잘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그래서 대치동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님이 아니실까. 저는 좀 기대를 하는 쪽의 주민이에요. 네. 전현희 후보님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지금 저희가 들어봤는데 옆에 계신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민심이 좀 어떤가요? 새누리 정권이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이런 건 없나요? 어떤가요? 불만이 있지요. 저희는 여지껏 보면은 새누리당이 잘하리라고 믿고 공천도 전혀 저희 지역에 살지 않은 분이 공천을 많이 받아서 온 적도 많고 했는데 전현희 전 의원님은 저희 대치동 지역 주민이시고 저희 강남을 대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저희는 그전 새누리당보다도 좀 새로운 저희 지역 주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도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낙하산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주민이면서 저희 대치동도 그렇고 강남을 대변을 해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만큼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이거는 여긴 신경 안 써도 우리가 되잖아 이런 분위기였다면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새누리당이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다른 어머니들도 좀 비슷한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여기 저희가 마이크를
된 어머니께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학생이다 보니까 엄마들끼리 이렇게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려고 많이들 만나요. 그러면 물론 학원들도 공유를 하지만은 이런 또 정치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꼭 새누리당이 아니어도 강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엄마들의 의견이 여럿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호만 보고 기호 1번 아니면 새누리당 그 당명만 보고 찍는 그런 시대는 갔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이제 뉴스나 뭐 기사를 통해서 보는 그 여론과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아니 후보님, 네, 아니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어떤가요? 도넛을 맛있게 지금 드시고 계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강남은 변하지 않는 곳이다, 철옹성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뵙고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는 당을 보고 찍기보다는 인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찍겠다 그런 말씀을 일단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강남도 좀 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방금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강남이랑 무관하신 분이 오셔서 전략공천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또 지역을 떠나는 그런 분들 대신 지역에서 함께하고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번에 우리의 지역 일꾼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열심히 하면 그런 마음을 또 제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로 열심히 뛰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머니들 말씀을 잠깐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간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강남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는 있지만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문에서 무모한 도전이란 표현까지 쓰셨는데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좀 갖고 계신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약 30년 가까이 여당이 거의 일당 독재랄까? 그런 장기 집권을 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당선된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라 사실상 야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는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 강남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렵다고 해서 야당이 무조건 외면하고 도망치기만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해서 또 새로운 승리를 일궈내야만 우리 새로운 정치를 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이곳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층이 많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새누리당이 여야만 한다. 근데 이거는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도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무조건적인 이런 당을 보고 찍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좀 더 의식이 깨어서 당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고요. 그러는 게 또 새로운 정치를 이렇게 하는 데에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정치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도 제가 어려운 지역에 직접 도전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발전 그리고 정치 개혁의 의미가 크다는 말씀이신데 이 세세적으로 보면은 지역 현안은 좀 어떤 게 좀 있나요? 좀 이제 강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고
또 새로 뭔가 이렇게 이제 바꾸는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이런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쭉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은 기존의 상태에서 더 이상 바라는 그런 이제 게 없는 지역도 많고요. 근데 지금 이 강남에서 좀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세곡동인데요. 이 세곡동은 지금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 한창 많이 들어서 가지고요. 인구가 지난번 19대 선거 때는 약 10,0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20대 총선 때는 인구가 약 50,0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이 소도시 하나의 그런 규모가 되는 신도시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남 지역은 대부분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어떤 새로운 이슈가 상대적으로는 적은데 이 세곡동은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인프라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곡동 지역이 이제 5만여 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는데 이 지역의 특색이 이런 5만 명이면은 사실상 이제 광역 이런 도시 개발 체계를 갖춰서 교통이라든지 지하철이나 도로라든지 이 주민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 계획을 할 때 이 서울시랑 국토부가 이 부분을 나눠서 개발을 하면서 이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서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 큰 묶음으로 개발이 안 되고 일부 분할돼서 도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지역 기반으로 꼭 필요한 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도서관이나 주민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채 기형적인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곡동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세곡동 지역에 출근 상황을 점검하러 갔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세곡동에서 수서역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대략 출근 시간에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교통 시설이 너무 불편해서 아주 많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부분에 도로를 좀 더 확충을 하고 또 시내버스 노선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지하철이 들어섰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굉장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특징이 보금자리 주택이다 보니까 젊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입주를 할 때 다자녀 가구들을 우선으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지역을 가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도서관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끼리 도서관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도서관을 설립을 하려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은 이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반드시 발로 뛰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줬으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세곡동 그 보금자리 주택 그 인프라 문제, 학교 문제, 어린이집 문제 이런 것들이 총선 이슈가 되겠네요.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할지 그리고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아마 당선이 되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게 또 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대치동 이제 아주머니들을 만나셨잖아요. 제 사무실도 지금 대치동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분구 대상 지역 중에 강남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 을에 제가 출마 이제 입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근데 강남이 지금 대치, 개포, 수서 이런 세곡동이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에 분구가 되면은 대치동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 분구가 되지 않는다는 썰도 있고 분구가 되더라도 대치동 포함해서 또 일부 지역이 나뉜다는 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느 지역이 지역구가 될 수 있을지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답답한 상황이네요. 특히 또 예비 후보들한테는 정말 불리한 상황인데 지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예비 후보들은 지금 선거구 획정이 다 무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는 좀 봐준다고는 하는데 8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참 이런 상황을 저희가 여기서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분당 위기가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야당을 꾸짖는 목소리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때만 좀 난감하시지 않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주민들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에 관해서는 싸우지 마라. 그리고 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야당답게 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좀 싸우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건 아마 이제 우리 당이 지금 거의 분당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을 이런 이제 많은 야당 지지자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상 이 지역에서 이렇게 표를 구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죄송하면서 또 자괴감도 들고 좀 속이 상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는 앞으로 뭐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면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국회의원들은 싫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뭐 있냐. 그래서 다 똑같다. 또 뽑아줘봤자 들어가서 똑같이 될 텐데 왜 표를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이런 이제 그런 불신이나 혐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다릅니다. 전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크고 또 야당에 대해서도 워낙 꾸짖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 정치인들이 참 그동안 잘못했구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정치에 대한 믿음을 주고 정치를 생각하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정치인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회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좋은 평가를 항상 받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그 포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 18대 국회의원 때는 사실상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쪽으로만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제 지역구를 도전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유권자들의 이런 이제 진솔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얻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지난번 18대 국회에 하지 못했던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원내에 진입을 한다면은 반드시 좀 아까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데 국민들을 행복하고 또 국민들에게 정치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그런 정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정치 불신을 깨버리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치겠다 그런 포부를 들어봤고요. 자,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 제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곳 강남에서 어려운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또 여기서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뜨거운 또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